분기별 결합 풀어보는 전문제품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ODM 1위 업체인 노바렉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출입업,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제조 및 수출입업,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2008년 11월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2018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권석형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7.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권석형 회장은 중앙대 약학 박사 등을 거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인 종건단 제약, 사마약품, 그리고 한국파마, 렉스진 바이오텍 대표이사로 현 넥스트비티이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노바렉스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넥스진 바이오텍과 여러가지 회사 분할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현재는 노바렉스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시면 노바케이메드라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업 회사를 가지고 있고 3억 8천 정도의 자산총액이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제약회사, 식품회사가 주도를 하고 있고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도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자의 ODM 또는 OEM을 통해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인 노바렉스는 ODM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에 가장 많은 36건의 개별 인정 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고시 원료와 개별 인정 원료가 있는데 노바렉스는 개별 인정 원료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잔티젠, 렉스플라본,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 락티움 등이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락티움이 수면건강기능식품으로 최근에 광고도 많이 보셨겠고 이제 하반기에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과 다르게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고 그 인정받은 기능에 대한 광고나 문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및 등록이 4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임상실험을 거치고 난 뒤에 기능성 원료로 식약처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5억에서 10억의 개발 비용 등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식품 회사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주요 납품처로는 식품회사로는 CJ, 메일유업, 대상, 한국야구르트, 뉴라이프, KTNG 등이 있고 제약회사들로는 한독제약, 유한양행, 그리고 종근당, 일동, 중해제약 이런 회사들,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로는 뉴트리, 코리아나, 코웨이, 애경, LG생활건강, 그리고 방문 판매 업체들로는 ACN, 아메이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는 미국의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GNC, 그리고 호주 1위 업체인 블랙모어 등이 있고 그리고 기타 회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회사의 이 성장성을 보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회사의 IR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글로벌 고령화 추세다. 우리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더욱더 고령화 추세가 높아지고 고령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5세 이상의 이 추세가 이렇게 되고 2020년에서 2030년 이 구간에 65세 이상과 그리고 50에서 64세 이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건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찾게 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층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자, 비만, 뷰티, 영양보충 등의 전 연령층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 30대들도 이너뷰티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을 미리 챙겨 먹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나왔지만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왜냐하면 점점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건강보험으로 나중에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등을 촉진시켜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걱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그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사업보고서와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생산액 기준으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삼공사가 1위고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늘 1위고 그리고 그 밑에 정문당 건강 그리고 콜마 B&H, 한국야구르트, 노바렉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는 성도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 ODM, OEM 기업 순위를 보면 이 회사의 IR이고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노바렉스가 1위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성 원료도 가장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 밑으로는 성과 그리고 콜마 B&H의 사업부들이 있고 그리고 에스트라, 셀바이오텍, 뉴트리바이오텍, 네이처텍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매출을 한번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 실적을 이번 분기 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뭐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내수와 수출로 나눌 수가 있고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아이칼타임, 화이락, 이너제틱 이런 상품명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노바렉스가 개발을 해서 다른 여러 회사들이 판매를 하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올 3분기까지 매출액이 1660억 개별 기준이고요.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을 살펴보면 1023억, 1558억으로 올해 3분기까지도 전년 동기의 매출을 넘어섰기 때문에 점점 더 계속 회사는 매출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향후 고령화 추세 등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와 수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내수가 98.3% 그리고 수출이 1.7%, 아직 수출은 미미합니다. 회사는 수출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버를 걸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수출에 대한 매출이 적은 상태입니다. 자, 연결 실체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을 보면 2019년 3분기까지와 2020년 3분기까지를 보면 2019년 3분기까지 141억을 팔았던 회사가 올해는 100억이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고객이 등장을 해서 판매가 또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걸어왔던 4년 동안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3분기가 전분기보다는 매출이 적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번 3분기가 분기별 수익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그런 분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하는 제품 자체가 이제 향후 계속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는 건지 한번 계속 관찰을 해 보셔야 되고요.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파란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후퇴하는 적이 없이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잠시 좀 주춤거렸고 그래도 올해 3분기 때 2분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번 3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코로나로 인한 시판 금지 명령 등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이제 4분기에도 좀 지속이 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의 실적이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4분기 때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매출은 성장할 것이 틀림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GPM, OPM 그리고 판관비율, MPM, ROE 등의 수익성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회사의 GPM, 매출의 총이익률이 올 3분기에 2020년 3분기에 18.4%인데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제조를 하는 회사들에 비해서도 이렇게 높지 않은데 이것은 인건비와 원료비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보시면 판관비율이 5.2%밖에 안 됩니다. 판관비율은 한때 10%를 넘어갔었지만 꾸준히 회사는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선전비, 광고비 등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현재 5.2%로 아주 낮은 판관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M이 줄어든 것보다 판관비율이 줄어든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차이인 OPM이 많이 성장을 해서 현재 1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률도 영업이익률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ROE는 점점 증가를 해서 22.7%, 최근 4분기 합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ROA는 13%인데 ROE와 ROE가 차이가 많은 것은 회사의 부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ROE를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ROE에 어떤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ROE가 많이 증가를 했고 22.7%까지 올라가 있고 이것은 매출액이 자산이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자산 회전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7% 정도에서 10%까지 매출액 순이익률이 이제 늘어났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ROE가 증가를 했으면 결국은 회사가 부채 비율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하면서 ROE가 더 크게 증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도 IPO 이후에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더 많이 증가를 해서 자산총액이 1976억까지 증가를 해 있고 1월 8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375억입니다. 그래서 자본에 비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아마 PBR이 3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PFCR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PBR이 시가총액이 자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3배 정도 높아서 3.1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PER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최근 4분기 합산으로 수익을 보면 14.8입니다. 그리고 PFCR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장하는 회사에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를 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와 재고자산 회전율수 살펴보면 재고자산 회전율수를 먼저 보면 63일에서 51일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수도 한때 60일이 넘었던 것을 54일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율수나 재고자산 회전율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상승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거나,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채와 재고로 쌓여서 이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노블엑스는 현재 그런 리스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분기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상장 이후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없고요. IPO를 하면서 182억을 회사가 재무 현금으로 가져왔고, 그 이후에 계속 차입금을 현재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차입금을 늘리는 이유는 회사가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동률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오창 공장을 증설하면서 112억이 들어갔고, 지금 이제 공시도 나와 있지만 오송 공장을 현재 신축을 하고 있고, 올해 3월까지 398억을 들여서 오송 공장을 신축을 해서 연매출 4천억 이상의 캐파를 확보를 하려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 심플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한때 상장 이후에 좋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는 영업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도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회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로 나타나서 차입금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영업현금 흐름이 또 좋지 않다면 그것은 또 잘 살펴봐야 되지만 영업현금 흐름도 이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이제 캐파를 늘리면서 과연 재무현금으로는 이렇게 나중에 갚아나가면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캐시플로우의 마이너스는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담보가 된다면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서 리스크가 없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회사가 하는 매출과 그리고 전망 등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 리스크는 크지 않고 회사의 성장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도 계속 추적을 하면서 한번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노바렉스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